꿀의 효능을 100배 이상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극과 극입니다. 사실 꿀은 잘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. 꿀이 귀할 때는 꿀을 식품이기보다는 약이라고 표현을 더 했던 것 같고요. 꿀이 흔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식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엄밀히 말하면 꿀은 식품이에요. 꿀은 꿀 자체가 약은 아닙니다. 그러나 꿀은 그 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고요,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 이를테면 꿀의 효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금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. 금식을 할 때 꿀을 사용하다 보면 몸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뺏어가지 않습니다. 보통 우리가 주스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효소식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뭔가 몸에서 소화액을 분비시키거나 소화 과정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요. 그래서 금식의 효능을, 디톡스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꿀을 우리가 금식할 때 사용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염증을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꿀물 금식하다 보면 3일, 4일, 5일, 6일 지나면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설사 반응도 일어나기도 하고요, 숙변이 쏟아져 버리기도 합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꿀을 사용하시는 거 정말 좋은데, 이게 그냥 식사를 할 때 꿀을 먹는 것과 금식을 할 때 꿀을 먹는 것의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. 식사를 할 때와 그냥 금식할 때. 식사를 할 때 꿀을 사용하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속에서 썩어버려요. 그러니까 그 음식과 함께 위장 내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금식 시에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음식을 먹고 꿀을 먹으면 썩어버립니다. 특히 야채에 꿀을 넣어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게 드시면 야채와 함께 발효가 돼버려요. 그래서 우리 위장, 소장, 간에 그리고 또 대장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고 금식할 때 드시는 게 좋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꿀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덜어서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. 꿀은 한 2숟갈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한 숟갈을 1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꿀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당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꿀은 적은 양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또 꿀의 효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먹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먹을 때는 언제만 그렇게 드시면 되냐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몸의 체온을 좀 유지하고 싶을 때, 그럴 때는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불면서 마시면 체온이 팍 올라가 버려요.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꿀을 미지근한 물, 체온과 같은 물로 드셔야만 꿀 속에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. 단 이 꿀은 좋은 꿀일 경우에만 그래요. 좋은 꿀일 경우에. 이미 파괴된 꿀은요, 그 성분이 죽어 있어요. 농축을 하거나 그 파괴된 꿀은. 그래서 좋은 꿀일 경우에 그 꿀을 끓여서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우리가 보통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밤꿀이나 야생화 꿀들을 한 반 스푼 정도, 반 스푼 입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남기면은 쓰림 증세가 싹 사라져 버려요. 그래서 위장병 환자들이 이제 저녁 식사나 새벽에 특히 속 쓰린 증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. 그럴 때 꿀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천천히 먹어주면 속 쓰림 증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양이 부족하거나 할 때, 아니면 또 몸에 그 면역이 떨어지고 할 때요, 입술에 뭐가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죠. 그 잇몸에 부르트고 막 그런 거 있어요. 그때 꿀 한 숟갈 정말 좋아요. 그때 한 숟갈의 꿀을 먹어주면 그러한 면역을 아주 강화시켜 버려요. 그래서 입술 부르트거나 잇몸 질환에 꿀을 사용하면 정말 좋은데요. 꿀은 이렇게 단 음식이지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몸속에 영양이 부족하잖아요. 그 영양 중에 비타민이나 혹은 효소나 이런 무기질들이 부족할 때 꿀을 먹게 되면 영양소 흡수가 정말 빨라요. 그리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.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꿀을 먹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맛으로 꿀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. 그러니까 저는 피곤할 때 꿀을 먹어요.
피곤할 때 집에서 방심에 가서 꿀 한 숟갈 딱 먹으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요. 그래서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도시 공기가 해로운 공기를 맡아서 몸이 막 피곤하거나, 우리 그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다니다 보면 피곤을 많이 느껴요. 빨리 느껴요. 왜냐하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. 그때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꿀 한 숟갈을 딱 먹으면 굉장히 몸이 회복이 돼요. 그렇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요, 몸이 빠르게 망가지지 않습니다. 활성산소 있죠? 활성산소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꿀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당뇨 환자도 꿀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. 소량으로 드세요. 아주 소량으로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음료수 있죠? 음료수에 당분이 얼마나 많을까요? 음료수 한 잔에 엄청 많아요. 거의 과장되게 표현하면요, 3분의 1 자체가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설탕. 3분의 1이 설탕이나 아니면 액상과당이나 그 당분들이 정말 머핀 같은 거 있죠. 머핀을 만들 때 보면 밀가루 세 수저에 설탕 한 수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.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는 당뇨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먹어요. 음료수 주스 한 잔 마시고 하는 거. 근데 꿀을 먹는다. 이거 당분 때문에 어떡해. 하지만 똑같은 음료수와 꿀을 비교해 보면요, 당이 훨씬 적어요. 양이 적다고요. 그래서 뭐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거 큰 문제가 없고요. 당뇨 환자분들은 꿀보다 더 걱정하셔야 될 게 지방이에요. 지방. 고기가 더 무서워요. 고기를 먹으면 인슐린을 저하하게 만들어요. 세포 내에서. 그래서 당뇨 환자가 꿀을 먹으면 나아도 고기를 먹으면 안 낫습니다. 이해하시겠죠? 네. 단 거 먹어도 나아도 고기 먹으면 안 낫는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네. 이 정도면은 꿀의 효능을 정말 올릴 수 있을 건데, 이 꿀을 우리가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또 한 가지 있다. 꿀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요, 인삼이나 아니면 그 레몬이나 이런 그 과일들 있죠. 과일들의 꿀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걔네들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뽑아서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꿀의 성분 효과를 정말 밥하고 먹을 때와 아니면 이제 레몬하고 먹을 때 비교를 하면요, 100배 이상 벌어져요. 정말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밥하고 먹으면요, 엄청 독이 될 수 있어요. 밥하고 먹으면. 식후에 꿀을 먹는다.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. 네, 제가 꿀을 많이 팔 것 같으면 하루에 3번씩 식사 후에 꿀 드세요 하면 정말 많이 팔겠죠. 그러나 꿀은 절대 많이 먹는 식품은 아니에요. 몸에 따라서, 상황에 따라서 몸이 허약하고 약해졌을 때 꿀을 한 스푼씩 한 달, 열흘, 20일 이렇게 먹는 거 괜찮아요. 그런데 꿀을 뭐 1년 내내 먹는 식품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꿀을 잘 활용하시는 거 좋고, 아까 좋은 성분들 레몬에 비타민 C나 딸기, 뭐 베리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뽑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